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자석은 N극, S극이 있다. 그 다음에 쌍극으로 존재하더라. 또 저요.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좋아요.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은 당기더라. 아니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야. 누구나 아는 또요. 선생님이잖아요. 또요. 자, 대충 되셨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필요한 얘기 다 나온 거예요. 필요한 얘기 다 나왔어요. 근데 한 가지 얘기만 더 물어봅시다. 자석이 힘이 미치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기장. 그죠?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이 자석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한 1500년, 2000년간은 동양이 세계의 문물의 중심이었습니다. 왜요? 그거는 인간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인간이 많으면 문화가 좀 발전을 하나 봐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동양이 세계의 중심이었다가 한 200년 전부터 갑자기 동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서양이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바뀌게 된 배경은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과학기술이 원래는 동양이 앞서 있다가 한 200년 전부터는 서양이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역전했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동양에서 후진국이었던 유럽으로 뭐가 전파됐죠? 과학기술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그 과학기술이 역사에도 남아있는 14세기 1300년경에 전파된 것 중에 대표적인 4대 발명품이 넘어갑니다. 그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나침반. 나침반이에요. 자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자석에 대해서 잘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럼 자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언제 이루어졌죠? 18세기, 19세기. 그럼 몇백 년 지났죠? 400년. 사람은 400년 동안 이걸 쓰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쓰고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뒤늦게야 자석에 대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셨죠? 이 자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세기 들어가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아셨죠? 그래서 20세기에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자석 연구가 발전을 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자석에 대해서 여러분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자석을 중학교 때 실험인가? 초등학교 해봤나? 이거 N극, S극 딱 놔두고 철가루를 조심스럽게 뿌려놓은 상태에서 자석을 놓고 딱 두들기면 네. 철가루가 어떻게 되죠? 뭐예요? 나 이거 비닐 씌고 해야 돼. 이렇게 바뀌죠? 네.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 네. 그러면 이때 요 철가루를 따라서 연결한 선, 그럼 요 선을 뭐라 부르자? 요 선을 뭐라 부르자? 자기장. 그럼요, 자기력선이에요. 아. 자석에 힘이 미치는 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력선.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는 눈으로 안 보였잖아요. 맞죠? 눈으로 안 보이다가 자석 이거 쇠붙이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자기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그동안 몰랐다가 이제 막 약속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전류도 약속했죠? 맞죠? 자기력도 약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자! 어떻게? 자기력선은 어디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S로 간다고 약속하자. 이해했죠? 그냥 정한 거예요? 네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당시에 19세기 때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강대국이고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해서 세계를 호령하던 국가들이 전부 북반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 중심. 사람들의 오른손과 왼손을 쓰는 사람 중에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전체 7분의 6 정도. 그래서 오른손 중심. 그리고 아쉬운 이야기지만 남자 여자 중에 남자 중심. 이런 식으로 과학계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북쪽에서 N에서 S로. 아셨죠? 여러분 요즘은 그런 세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우리 모군이 고개를 흔들면서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제가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N에서 S로 가는데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 출발한 자기력선은 우주 끝까지 가서라도 어떻게 돼요? 반대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여러분 가다가 자기력선이 교차! 아니야 우리 합쳐서 한꺼번에 들어가자! 아니야 나는 갈라져서 갈래! 교차지 않는 거. 이런 게 없습니다.
아셨죠? 이게 사람 머릿속에서 만드는 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선생님. 여러분 다음 보세요. 저 NS를 바꿔 써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책에는 SN이라 써져 있어가지고. 큰 차이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N에서 나간다는 것만 염두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했더니 요 자기력선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면을 들어가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가. 아니야 난 한 개만 들어갈래. 이때 자기력선 세기가 왼쪽을 B1 오른쪽을 B2라고 하면 누가 더 셀까요? B1. B1이 더 세요. 이해하셨나요? B1이 더 셉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결정나는구나.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요 자기력선을 딱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아까 이상한 얘기 안 했죠? 선생님 한번 N극에서 출발한 건 우주 끝까지 돌아서라도 X극으로 들어온다면서요? 그럼 우리 집에 붙여놓은 저 자석이 냉장고에 붙여놓은 자석이 여기 20km 떨어져 있는 우리 학원에서도 저한테 영향을 주겠네요? 진짜? 네.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자기력이 미치는 의미 있는 공간, 자기력이 미치는 의미 있는 공간을, 자기력이 미치는 의미 있는입니다. 의미 있는. 실제로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공간. 야 그런 게 있잖아.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류력이 있죠. 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네. 주철이가 저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전 염려. 주철이를 못 느끼겠어요. 왜요?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딱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자기력이 미치지만 너무 작으면 못 안 느껴요. 느껴져.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면 의미 있다라는 건 그 힘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인 거죠. 응? 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죠. 그럼 이 힘을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 부르자? 자기장. 그렇죠. 뭐라 부른다고요? 자기장. 자기장. 씨름을 하러 갈 거야. 씨름장. 농구를 하러 갈 거야. 농구장. 맞죠? 장. 자기장. 공간이에요. 알겠죠? 자기장. 네. 이해하셨죠? 서진양 여기 보고 계시죠? 야구장, 자, 잘 학원장. 보세요. 자, 그래서 자기력이 미치는 학원장. 의미 있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부르고 교장. 이 자기장은 당연히 여러분 힘의 공간이기 때문에 방향과 세기가 중요합니다. 항상 힘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과 세기. 그럼 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떤 방향? N극. 그렇죠. 그래서 N극이 시계 나와 있는. N극이 가리키는 공간. 무조건 N극이네요. 네. N극이 가리키는 공간. 그럼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N극과 S극에 가까이 있을수록. 양극이 좋아요, 가까울수록 좋아요. 있는 공간. 네네네. 아 진짜. 세기는 아, 그렇죠. N극과 여러분 S극이. 이 자기장은 우리가 앞으로 세요. 뭐로 나타낼 거냐 했더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여기 있잖아요. 앞으로 새로운 개념 중등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 자속 밀도라는 개념을 쓸 거예요. 자석 밀도 아니에요? 자속 밀도. 자수. 아셨죠? 자, 자속 밀도라 썼더니 우리 세인이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자속이 아니고 자속 밀도 아니에요? 잘 얘기하셨어요. 자속이라는 게 이상하게 나왔죠? 자속. 요게 단위 뭐야? 면적당 통과하는 자속입니다. 그런데 이 자속이라는 게 뭐냐? 아까 4개 통과하는 놈, 1개 통과하는 놈 누가 세다고요? 네 개. 그래. 그럼 똑같은 면적당 힘이 저 한 개 한 개당 다 크기가 똑같으니까 10개 들어간 놈, 20개 들어간 놈, 30개 들어간 놈 누가 더 세요? 30개. 맞죠? 그래서 단위 면적 동안 단위 면적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중요해요. 이 자기력선의 개수를 우리가 파이로 나타내고 줄여서 뭐라 부른다고요? 자속. 파이라고요? 네네네. 파이가 대문자 파이, 소문자 파이, 숫자 파이가 있는데 여러분은 숫자 파이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대문자 특히 이 소문자 파이를 우리 친구들은 공집합이라고 그래요. 아니 종이컵 아니에요? 그렇죠. 파이. 저게 파이예요? 기호로는 파이. 아니 그러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한 기호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셋 다 파이입니다. 파이, 와, 이것도 파이, 그렇죠. 이것도 파이, 이것도 파이. 옴? 음도 수학으로 네네네. 옴이 있고. 네네. 아 수학에서는 옴 또는 오메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오메가. 그죠? 이게 왜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그리스에서
수학과학을 발전시켰어요. 그걸 로마가 이었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하고 로마 사람은 말이 똑같아요? 아니요.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게 전파돼 왔겠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라틴어가 만들어지고 유럽에서 귀족과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나라의 국적에 관계없이 말이 통했어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를 바탕으로 해서 로마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해서 수학과학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죠?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라워요. 유럽의 국경에 관계없이 나라에 관계없이 옛날에 귀족들과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말을 썼다는 게 그래요? 그러면 라틴어예요. 귀족은 두 개나 배웠어야 됐겠네. 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윈스턴 처칠 전기를 보면 윈스턴 처칠은 영국 사람이잖아요. 저 윈스턴 처칠 옛날에 전기를 읽었었거든요. 그 윈스턴 처칠이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했던 게 라틴어. 왜 라틴어를 했을까요? 영국 사람인데. 과학자. 아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유럽 의회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 영국이 영어 쓴다고 영어 통할까요? 안 통하겠죠. 그럼 자기들끼리 어떻게 대화되겠어요? 라틴어. 라틴어였어요. 놀랍죠, 그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귀족들은 자기들끼리 다른 언어를 썼던 거. 자, 그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게 파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쓰는 개수는 파이, 자속도 파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거의 기본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속의 기본 단위. 자, 앞으로 자기를 쓰는 개수의 기본 단위를 씁니다. 기본 단위. 그런데 과학자 중에 또 기념할 과학자가 있네요. 웨버. 그래서 뭐라고 쓴다고요? 웨버. 이게 뭐예요? 1웨버, 2웨버. 선생님 웨버가 뭐예요? 사실 웨버는 정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쉽지만 웨버를 정리 이해하셔야 한번 됩니다. 말해주세요. 정의는 이거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를 쓰는 개수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이 자기를 쓰는 개수와 관련된 게 이게 있어요. V는 나중에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럼 파이는 뭐야? V는 아예 파이는 어디죠? V S. 그래서 기본 단위가 웨버는 볼트 세커다 라는 단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가 있다고. 이런 단위도 있고 아니면 테슬라 제곱미터 이게 웨버구나 이런 단위도 있고요. 테슬라가 뭐예요? 사람 이름이잖아. 사람 이름입니다. 니콜라 테슬라 이것도 이름이네. 등장할 매우 중요한 단위입니다. 아셨죠? 말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면 여기에 웨버에 대한 정의가 그냥 웨버는 뭐뭐 끝이에요. 왜냐면 이 정의가 자체가 그냥 아주 좀 추상적인 모호한 개념이라서 그냥 이걸 웨버라 하자 이렇게 잡았어요. 알겠죠? 그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자속 밀도는 이거 중학교 과정에 안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데 우리 왜 하죠? 우리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자속 밀도의 기본 단위는 뭐냐? 자속 밀도의 기본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 마음에 안 들어. 사람 이름으로 간단하게 줄였어요. 테슬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니콜라 테슬라 나왔습니다. 아, 이거 선생님, 아시겠죠? 그럼 네네네. B는 뭐예요? 교류. 너 B. B. 잘 지적하셨어요. 발유. 원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보호의 이름을 따서 보호마그네틱입니다. 발음 아니에요. 보호. 바륨. B가 바륨 뭐지? 진짜 원소. 아니 근데 원소는 여러분 분소였죠. 그럼 B랑 그래서- T랑 뭐가 다른 거예요? 뭐라고요? 요거는 대표 문자. 이상한데. 네, 아닙니다. 자, 안 보지 먼저. 심각하게. 자 보세요 여러분. 네, 요거는 뭐냐 B가- 했더니 빨리. 여러분 B가 대표 조용하세요. 문자하고 요거는 T가 대표 문자.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자속 밀도를 얘기하자 이런데 나 자속 밀도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스페인 저기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써요. B라고 쓰면 스페인 교수님도 알아요. 자속 그럼 밀도. WB는 또 뭐예요? 아시겠죠? 웨버. 이건 단위. 저건 또 다른 1웨버, 2웨버, 3웨버 단위. 기본 단위를 T라 해요. 왜 네, 그래요? 그래서 테슬라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테슬라라는 말이 처음 나오니까 지금 뭔지 모르겠죠? 네.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참고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테슬라라는 단위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구 표면에 자기장이 있다면서요. 네. 남극과. 지구 표면에 자석이 있죠? 네. 그 자석이 영향을 주고 있겠죠? 네. 맞죠? 그래서 지표에서 느끼는 지구 자기장의 세기를 이 세기를 대충 잡아보자.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제시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붙일까요? 가우스. 갑자기요?
이게 1가우스예요.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그런데 이 지구 자기장의 10만 배를 하면 1테슬라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러게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나중에 핵심적인 거 외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테슬라인데 그래도 잘 모르겠네. 여러분 제가 몸이 안 좋아서 MRI 검사를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MRI 검사를 받았더니 띠띠띠띠 뭐 띠띠띠 하면서 검사를 막 해요. 검사를 막 해요. 그런데 그 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 몸속이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제 몸속이 영상으로 나와요. 이게 MRI죠.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제 몸속에 자기장을 걸었더니 제 몸에 있는 원자들이 원자들이. 떨려요. 흩어지면서. 진동을 해요. 터져요. 그 미세한 진동을 누가 기계가 읽어낸 거예요. 읽어내서 제 몸 안에는 이런 원자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원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MRI입니다. 그런데 그 MRI가 강력하게 걸어주는 그 원자를 진동시킬 수 있는 자기장이 뭐라고요? 3테슬라. 그럼 3테슬라에 여러분 몸에 있는 원자가 진동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빛과 같은 속력으로 원자를 돌리자. 원자를 빛과 같은 속력으로 돌리자. 이 장치가 뭐예요? 입자가속기예요. 그럼 그때 입자가속기가 원자를 빛의 속력으로 돌리게 해서 얼마의 자기장을 걸었냐? 100테슬라. 그럼 100테슬라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몸에 작은 쇠붙이를 들고 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옷이 찢어지면서 쇠붙이가 날아가요. 이게 100테슬라예요. 옷이 찢어져요. 네네.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지면 그렇잖아요. 누군가 여기를 콱 세게 잡아당기면 찢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 옷에는 뭐가 없을까요? 금속. 주머니가 없어요. 왜 주머니가 없을까요? 뭘 단추도 없어야겠네요. 네, 단추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옷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소지품에 금속 성분이 있으면 그게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냥 바지 안에 넣으면 되지 않아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저 뭐래? 그냥 바지 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단위들 중에서 뭐만 기억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첫 번째, 자기장은 반드시 외우셔야겠죠.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자기장의 방향은 앵글이 가리키는 공간, 앵글이 가리키는 방향. 아셨죠? 방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다음입니다. 이때 세기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요거 중등 교과 과정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된다? 단위 면적 땅 통과하는 자속이구나. 그럼 자속은 기본 단위가 웨버이고요. 그 다음 자기장의 기본 단위는 테슬라구나. 이해하셨나요? 네. 여러분 이거 멀지 않은 시간에 봅니다. 여름 때 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름 보실 거예요. 외워두시는 게 좋으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써놔야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것도 써놔야 돼요? 네 요거는 필기 해주세요. 찍으면 안 돼요. 망했다. 찍어도 됩니다. 휴대폰 꺼더라고 그러지 않았나? 네. 아니야. 빨리 하세요. 야, 시기야 지금 몇 시냐? 52분이네. 세인이 배를 저 빨간색 한 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양이. 쌤 세인이 혼자 밥 먹으러 해요. WC까지 나오는데요? 승이 납습니다. 미세 공간만 찾아서 보잖아요. 근데 WC는 누가 썼나요? 저기 화장실 저 비번. 다 되셨죠? 세인이 지금 세인이랍니다. 승이 지금 왜요? 카메라를 묘하게 찍고 계셔서. 아니 찍고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카메라 렌즈를 가리고 찍고 있어. 그러니까요. 카메라 렌즈를. 네,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아니요. 제가 좀 쓸래요. 써놔래요. 세인이를 풀어도 돼요? 잡는. 이거 보면서 풀어도 돼요? 네네네. 세인을 잡는 잠깐만요. 뭐라? 하지 정답은 마세요. 고기. 고기. 몇 시에 밥 먹어요? 배고파 죽어. 좀 배고프진 않아요. 저 배고파요. 방금 보니까 안 차리는 좀 빡칠 것 속쓰리기 같은데. 해드릴까요? 네? 속쓰리기. 네. 속쓰리기. 선생님. 이거 사주세요. 아, 선생님. 이거 사주세요. 쌤 막 주머니에 막 똥 넣어두고. 레모나. 레모나 좋아요. 레모나 좋아요. 타이거 슈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뭐야 처음 들었어요. 레모나. 싫어요.
자, 레몬아. 진짜 저거 안 써진 한 주세요. 통들 거예요. 이거 속 쓰려요. 아 소금 안 쓰리던가요? 방탄이 네. 그래. 맛있는데요? 좀 빈속이 먹으니까 그럼 방탄이 거 그래. 아니야, 쌤 전부. 어? 쌤 저. 아. 저 잠깐만요. 하지마. 찍어줘야 돼. 아, 나 이상하게 연기도 못 모르겠는데. 없어요. 얘가 됐어. 아 이게 저기 아 재미없어. 연예인 얼굴 나오는 거예요? 저 똑같은 거잖아요. 주세요. 저 주세요. 야, 방탄. 저기 떠주세요. 저 3개 주세요, 3개. 야, 쌤좀 바꿔주세요. 자 그다음 하지마. 제 하지마. 여생이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되셨나요? 아 잠깐만요. 필요한 것만 쓰세요. 필요한 것만 다 쓰지 네. 마시고요. 근데 뭐야? 제 친구가요. 이거 이렇게 아니, 똑같아. 잘라가지고 보여. 주면요. 똑같아. 하나에 100원씩 아, 보여줘. 줘요. 싫어. 이거 사지만 아, 엄청 잘라주면 싫어하는구나. 하나에 100원씩만 100원씩 네. 줘요. 자 빨리 정리. 왼쪽 치웁니다. 살이. 왼쪽 치웁니다. 저 이름 그냥 뭔데? 찍어놔서 보고 풀면 돼요. 왜 이렇게 많이 있냐, 너? 그래서 줄 거야. 모르게? 남자. 지금 먹어도 되죠? 네 드세요. 그게 집중도도 높아지고 좋다고 해서 다리도 가지고 찍어. 있어요. 나 여기 방탄이 있으니까 기분이 나빠. 아, 방탄 안 보면 되잖아요. 네, 반찬에 찍고 먹어. 저 여기 안이 없어. 그럼 밑에다 터져. 자 그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자 물에 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암기 노트에는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거기 자기장의 정의,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방향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세기는 N극과 S극에 가까울수록 아, 이상해. 세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뭘 쓰자고요? 자속 밀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기력선은 자기장의 모양을 나타내는 가상의 선이고요.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특징이 뭘까?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고 간격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여러분 다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지워도 되죠? 그쵸. 네. 지우겠습니다. 아, 형. 별로? 쌤 이거 에피타이저예요. 아 그게 햇빛다이저라고요? 선생님 못 먹겠어. 너무 싫어요. 너무 맛있는데, 넌. 아 아파 안 싫네. 먹을래? 아니, 니가 힘들잖아. 야. 그냥 한 번에 다 먹어도 되나? 여기가 너무 아파. 왜? 맛이. 아, 겁나신데. 자,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다음 보세요. 레몬을 먹는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 그 다음 이제 한번 봐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거기 자기장 자기력선까지 설명드렸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기력선을 하나 그려볼 건데 이게 N극이고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면 N에서 출발 S쪽으로 N에서 출발 S쪽으로 N에서 S쪽으로 N에서 S쪽으로 N에서 S쪽으로 N에서 S N에서 S 이렇게 들어오죠? 네. 그럼 이걸 이제부터 반만 그려볼까요? 반만? 반만. 그런데 반만 그리는데 그냥 그리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도 혼자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옆에 하나 친구를 불러와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돼요. 뭐라고요? 똑같이. NS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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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날아가요. 맞아. 그럼 다음입니다. 여러분 N극과 N극은 어떻게 될까요? 벌어져요. 그렇죠. 안 사이에 만나요. 있잖아요. 안 만나요. 아셨죠? 네. 그러면 거꾸로 S극과 S극은 어떻게 될까요? 안 만나죠. 안 만나요. 다만 뭐가 반대로가 됐죠? 방향. 화살표 아. 방향이 반대. N에서 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자기력선에 화살표가 제대로 됐냐? 이 정도가 중학교 내신 수준입니다. 이거 뭐 그냥 맞히겠는데? 맞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시험 다 하는 거 엄청 어려워. 아니에요. 다 자. 빵점 맞고.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서 여러분 첫 번째 부분은 끝났어요. 알겠죠?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이거 한번 봐주세요. 요거 잘 들으세요. 요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류가 흐르면 이게 자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저요. 아셨죠? 그래서 신기하다.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형성이 되네.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요. 네. 백광열 선생님. 아니 왜 그러세요? 헤라데이. 헤로데이. 오 고급 이름이 나왔어요. 또요. 테슬라. 테슬라. 오 또요. 좀만 더 주세요. 에디슨. 에디슨. 에디슨은 아니야. 네, 에디슨은 아니에요. 걔는 좀 너무 멍청해서.
너무 또요. 멍청해서. 패러디. 패러디 아니 했잖아요. 연영이가 했잖아요. 뭔가 뭐야? 맞을 것 같아. 아이 그 승희 누구?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인슈타인 20세기 사람. 가우스. 아, 되게. 20세 가우스. 네. 아니야. 아 패러디 맞는 거 자, 같은데. 잘 설명할게요. 잘 들으세요. 왜? 마이클 진짜 잭슨. 과학사.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전류가 트럼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웨르스테드입니다. 아 그런데 이 웨르스테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인정 안 할까요? 사실은 웨르스테드는 반대 입장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류에서 자기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하다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웨르스테드인데 좀 이상하다. 사람들이 웨르스테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냐면 옛날에 저기 틈먹고 잘 달기로 유명한 모 여중이 있었는데 모 여중이 있었는데 세알중 아니에요. 그래서 모 여중이 있었는데 그 여중이 지방이 있어요. 지방이 있는데 그 여중에서 있잖아요. 그 여중에서 학교 내신 문제를 낸 거예요. 내신 문제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내신 문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했는데 전교생의 99%가 앙페를 찍었어요. 앙페를. 왜 암페를 좀? 아시겠죠? 그 이유는 지금부터 이제 앙페르 이름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이다.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 만약에 1%는 찍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뭔지 몰라서 네 찍게 명이 됐는데 맞았어요. 자기들이 들어본 거 찍은 거예요. 그 덕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전원 빵점. 저는 그 문제 다 틀렸던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그 내신들 이후부터 원래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 학교 이후로 그게 문제집에 나옵니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교생이 다 틀린 문제, 특이한 문제잖아요. 맞죠? 이게 2001년에 있었던 사건이래요. 저희요? 네, 안 됐네. 2001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교생이 다 틀린 문제. 웨르스테드였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걸 매우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과학자가 누굴까요?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패러데이. 아니 그 암페르. 네, 앙페르. 아 그래서 전교생이 앙페를 찍은 거예요. 예.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연구했느냐?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이게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죠? 여기 전류가 흐르면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시죠? 네. 믿어요. 여기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했다? 종이를 설치해 놓고 여기다가 나침반, 여기 나침반, 여기 나침반을 설치했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들어가고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 여기에 자기장이 들어가고 나오니까 이쪽이 N극. 여기 자기장이 들어가고 나오니까 나침반이 어떻게 배치되죠? 이게 N극. 여기 들어가고 나오니까 어떻게 배치되죠? 여기가 N극. 그래서 이 방향을 찾아서 어떻게 했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빙글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구나. 이해했죠? 그래서 이걸 맞춰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전류로 맞추고 내 손이 감아. 아셨죠? 그래서 이걸 교과서에서는 앙페르를 기념하는 이름을 빼고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데 앙페르 넣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앙페르를 넣어가지고 이거 외울 때 뭐라고 외우자? 앙오법. 뭐 이게 오히려 더 기억이 잘 남더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앙오법. 이해하셨나요? 쌤 법을 밥으로 바꿔요. 무슨 밥으로 바꿔요. 그래서 앙호법이고 다시 강조할게요. 엄지손가락이 뭐의 방향? 전류의 방향. 감는 손이 뭐의 방향? 자기장. 자기장의 방향. 아셨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건 뭐야?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됩니다. 아셨죠?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오늘 설명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예요. 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렇게 했더니 학교에서 뭘 질문하는가 했더니 자기장의 방향이 맞게 돼 있는 거 찾아라 이런 질문을 해요.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셨죠? 그런데 옛날 시험 문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 했더니 여기 나침반을 놨다. 여기 밑에 나침반을 깔았다. 그래서 나침반을 깐 걸 가. 나침반을 위에 올린 걸 나. 자 그랬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사방이 붙였습니다. 사방이. 그러면 가 나침판은 자석의 N극이 어느 쪽에 가 있을까? 어느 방향에 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방이부터 이해해야 되겠구나. 사방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나요? 동서남북. 오, 좋아요. 동, 서, 북,